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몰에 관해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몰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몰은 원자, 분자, 이온 등과 같은 입자의 수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묶음 단위예요. 이 묶음 단위라는 거를 쉽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희가 배추 한 포기, 연필 한 다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묶음 단위, 어떤 거를 묶는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계주셔야 돼요. 묶음 단위를 사용하는 까닭은 원자, 분자, 이온은 매우 작고 가벼워서 물질의 양이 적어도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원자, 분자, 이온 수보다는 매우 많기 때문에 묶음 단위를 사용하면 편리하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묶는다라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몰과 아보가드로 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1몰은, 그러니까 한 묶음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라는 입자를 뜻해요. 그리고 6.02 곱하기 10의 23승을 아보가드로 수라고 한다라고 되는데, 그러니까 똑같이 비유를 하자면은 저희가 연필이 12개 들어있으면 그걸 한다 쓰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뭐 어느 정도 일정량이 들어가 있으면 이제 이거를 한 묶음으로 하자, 한 다스라고 하자, 혹은 뭐 한 포기라 하자 해서 기준치를 정해놓잖아요. 이 묶는 거에 기준이 되는 거는 몰의 묶음 단위는 바로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자가 이만큼 들어가 있다. 이거를 우리는 1몰이라고 하고, 그리고 아보가드로 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원자, 분자, 이온과 같이 작은 입자들의 개수를 다룰 때 몰이라는 단위를 사용한다. 왜냐하면 질량을 재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이다. 1몰은 탄소 12g 속에 들어가 있는 원자의 개수를 정했다가 지금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구성 요소를 포함한다라는 정의로 바뀌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1몰에 포함된 전자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이다. 그래서 좀 더 이해를 구체화시켜 볼게요. 몰과 입자수에 대해서 한번 보면 원자, 분자, 이온 등 입자의 종류와 관계없이 입자 1몰에는 그 입자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에 들어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니까 이 1몰이 들어가 있다는 거는 그냥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에 들어가 있다는 신념인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보자면, 원자가 1몰 들어가 있다 하면은, 이만큼 아보가드로 수가 들어가 있는 거고, 분자도 마찬가지로 이만큼 1몰 들어가 있다는 거는 아보가드로 수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원자가 2몰 들어가 있으면 여기 곱하기 2를 해주는 거고요. 분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아직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아래 예시를 보면 훨씬 이해가 더 잘 되실 거예요. 1몰의 임의는 원자, 분자, 이온에서 상관없이 다 6.02 곱하기 10의 23승이라는 특정한 숫자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탄소 원자가 1몰 가지고 있다 하면은 아보가드로 수만큼 가지고 있는 거고 0.5몰 들어가 있다는 거는 이 묶음단위의 절반인 거예요. 그래서 0.5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해주는 거예요. 물 분자도 마찬가지로 물 분자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는 거고 0.1몰일 때 이 산소 분자를 묶었을 때 0.1몰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0.1몰을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온도 똑같은 예시로 적용을 시켜주시면 돼요. 아직은 아리송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뒤에를 보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분자로 이루어진 물질의 몰, 양으로 알면 그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의 양과 개수를 할 수 있다. 이산화탄소 분자 1몰에는 탄소 원자 1몰과 산소 원자의 2몰이 들어있다. 이게 많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탄소 원자가 분자를 보면은 탄소 원자 하나와 산소 원자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1몰이 있으면은 그러면 산소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3분의 2가 있고
탄소는 3분의 1몰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이게 1몰이고 왜 이게 2몰이지? 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거는 몰을 묶음 단위가 아니라 질량으로 봐서 생각을 해서 그래요. 질량 같은 경우에는 뭐 이산화탄소가 뭐 1g 들어가 있다 하면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사실 몰은 방금도 말했다시피 어떤 개수를 묶은 거예요. 묶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봐서는 안 되고 이 1몰이 들어가 있으면은 탄소는 1묶음 그리고 산소는 2묶음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묶음 단위라는 신념이 몰에서는 가장 중요한 신념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이온 결합 물질의 양 몰을 알면은 그 물질을 구성하는 이온의 양도 알 수 있다. 마찬가지예요. 얘도 1묶음, 한 묶음 들어가 있으면 답하면 2묶음이다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는 1몰과 질량의 관계를 볼 거예요. 1몰의 질량이라고 돼 있는데 무슨 소리지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물질 화학식량 뒤에 그램을 단위를 붙인 질량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다는 거는 화학식량은 상대적인 질량이었잖아요. 근데 뒤에 그램 단위를 붙이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안 되고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이 저울에 이 탄소 원자와 산소 원자를 비교했던 것처럼 그 양팔 저울에 있는 산소 원자를 1몰 묶음을 가져와서 저울에 올려본다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묶음 단위만큼을 가져와서 질량을 재본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원자, 분자, 이온 다 원자량에 g을 붙이고 분자량에 g을 붙이고 화학식량에 g을 붙이는 건데 사실은 이 탄소의 원자량을 10이라고 뒀던 것처럼 이 10이니까 이 12에 1몰만큼 가져와서 저울을 쟀더니 12g이 나온다. 암모니아도 마찬가지로 분자량이 17인데 이 암모니아를 1몰만큼 묶음 단위로 가져와서 저울에 쟀더니 17g이다. 탄산칼슘도 마찬가지로 1몰만큼을 가져와서 저울에 쟀더니 100g이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아래는 이산화탄소를 예시를 든 건데 이산화탄소 분자가 1몰이 있을 때 산소 원자는 2몰이 있다고 했죠. 그리고 탄소 원자도 1몰이 있다고 했어요. 입자수 같은 경우는 6.02 곱하기 10의 23승 1몰일 때 2몰이면은 2를 곱해주시고 1몰이니까 그냥 냅두시고 질량 같은 경우는 이 g을 붙인 단위라고 했죠. 1몰을 가져와서 재봤더니 44g이다. 2몰을 가져와서 쟀더니 32g이다. 1몰을 가져와서 쟀더니 12g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앞에서 나왔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준 건데요. 물질의 질량 구하기. 물질의 질량을 1몰의 질량에 몰을 곱해서 구한다. 그러니까 질량이라는 거는 1몰의 질량 곱하기 물질의 양 몰이에요. 되게 어렵게 표현을 했지만 사실 되게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자면은 수박이 질량이 하나에 4g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이 수박이라는 거가 4g 있는데 제가 이 수박을 사실 묶을 수 없는 거지만 이 수박 한 개 자체가 한 묶음이라고 그냥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5개 사면은 5 곱하기 4 하면은 당연히 20g이 되죠. 마찬가지예요. 연필도 12개가 한 다스라고 했잖아요. 그럼 뭐 하나당 1g이라고 쳐서 12개가 있으면 한 다스에 12g이겠죠. 그러면은 이 한 다스에 12g이고 세 다스가 필요하다 하면은 이 한 묶음 12g이 3개 들어가 있는 거니까 36g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몰도 똑같아요. H2O 2몰의 질량이 있다는데 H2O 1몰은 H2O 한 몰의 질량은 한 묶음의 질량은 18g이에요. 이게 2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36g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래 식 같은 경우는 물질의 양을 구하기 위해서 이 식을 변환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쪽으로 나누기를 넘어가서 1몰의 질량분의 질량이 된 거예요. 예시로 똑같이 물을 보자면은 H2가 54g이 있대요. 근데 한 묶음은 18g이잖아요.
그러니까 몇 묶음 있냐 물어보면은, 아, 3묶음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분자량도 똑같이 구해주시면 되거든요. 좀 더 복잡한 거는 이 구성 원자의 개수비와 질량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메테인으로 그냥 예시를 하나 드릴게요. 메테인은 CH4로 탄소가 하나, 그리고 수소가 4개가 있잖아요. 그리고 1g에 포함된 분자의 양이 16분의 1이라고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g이잖아요. 1g은 질량이에요. 질량이 포함된 분자의 양 몰을 구하는 건데 앞에서 나왔던 식이랑 똑같아요. 지금 1g인 거고요. 1몰의 질량은 16이니까 16분의 1로 나눈 거예요. 전체 원자의 양을 물었다 하면은 이 구성 원자 개수를 다 더해서 이 분자의 양에 곱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탄소 원자 하나랑 그리고 수소 원자 4개, 총 5개가 있으니까 16분의 1에다가 곱하기 5를 해주시면 돼요. 개수비는 1대4인 거 바로 보이시잖아요? 질량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은 이 구성 원자에다가 화학식량을 곱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원자량을 곱해주시면 돼요. 12를 곱했고 여기는 1 곱하기 4 해서 3대 1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따져서 볼 수 있는데 CO2로 다시 설명을 해보자면은 CO2의 분자량은 44잖아요. 1g, 질량 1g이라는 질량이 포함된 분자의 양 몰수는 얼마이냐 물으면은 44분의 1 있어. 그니까 한 묶음은 44인데 얘는 지금 1g을 물어봤으니까 44분의 1몰만큼이 있어. 그리고 전체의 원자의 양을 물어본다면은 탄소 원자 하나랑 산소 원자 2개가 총 3개가 있으니까 44분의 3몰만큼 있어. 그리고 개수비는 1대2로 있어. 그리고 질량비는 12 곱하기 2 곱하기 16, 3대8로 존재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질량의 물질에 포함된 분자수는 분자량에 비례한다. 예시로 든 게 바로 CH4와 CO2에 포함된 분자수 비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CH4와 CO2가 지금 1g, 1g으로 같은 질량으로 있어요. 그쵸? 그런데 CH4의 분자량은 16이고 CO2의 분자량은 44였잖아요. 근데 1g의 메테인과 1g의 이산화탄소에 포함된 분자수 비를 구하래요. 그러니까 이 비를 구했을 때는 11대4가 나오거든요. 사실 이게 16분의 1, 44분의 1, 즉 분자량과 반비례한다는 결과를 보실 수 있어요. 이제 이 이해를 기반으로 기체의 부피를 볼 건데 그 전에 봐야 될 게 바로 아보가드로 법칙이라는 거예요. 아보가드로 법칙이라는 거는 모든 기체가 같은 온도, 압력에서는 같은 수의 분자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 바로 이 조건들이에요. 특히 1몰의 부피는 우리가 22.4리터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1몰, 한 묶음이 바로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라는 입자수로 생각을 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0도씨 1atm 1기압에서 기체 1몰의 부피는 22.4리터를 일정하다. 이 22.4리터라는 숫자가 익숙해지시면 돼요. 그리고 이 22.4리터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들어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아래 표에서가 나타냈던 게 바로 저희가 알고 있는 그건데요. 뒤에 설명을 통해서 이거를 한 번 더 이해를 해볼게요. 기체의 분자의 양몰은 기체의 분자를 부피를 1몰의 부피로 나누어서 구한다. 예를 들어서 20도씨 1atm에서 기체 1몰의 부피가 24리터일 때 20도씨 1atm에서 메테인 기체의 12리터에 포함된 기체 분자의 양은 물어봤다고 하면은 그니까 조건을 줬어요. 20도씨에서 1atm 여기도 마찬가지로 20도씨 1atm 그니까 이거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없어도 얘가 지금 같은 온도, 같은 기압이구나 라는 걸 파악했어요. 그리고 기체 1몰의 부피가 24리터다. 한 묶음이 24리터다 라고 준 거예요. 근데 기체가 12리터 들어가 있대요.
그럼 기체의 분자의 양은 몰수를 물어봤으면은, 그니까 기준이 되는 거. 그니까 24리터분에 지금 가지고 있는 거 12리터를 나눠주시면 돼요. 그럼 0.5몰수만큼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기체의 밀도와 분자량은 같은 온도 압력에서 같은 부피의 기체에 포함된 분자수가 같고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므로 기체의 밀도는 분자량이 비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정확하게 설명을 하자면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잖아요. 그리고 예시를 보자면 산소의 분자량은 32, 메테인의 분자량은 16이고 밀도가 이만큼이래요. 그러면은 분자량에 비례를 해야 되니까 메테인의 기체 밀도는 3분의 4 밀도 곱하기 분자량에 비례해서 32, 16, 20 둘이 나눠주면은 2분의 1을 곱해서 3분의 2g per 리터가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사실 이해가 많이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몰수라는 게 묶음 단위라는 신념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몰수를 통해서 우리는 기체, 액체, 다양한 상태들의 어떤 현재 상태, 몰수라던가 부피라던가 앞에서 나왔던 질량을 물어볼 거예요. 그때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기준이 되는 거를 일단 몰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양을 구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준이 되는 거를 나눠주시고, 그리고 그 위에 현재 어떤 상태, 부피라던가 질량을 나눠주시면은 그 분자라든지 입자라든지 그 몰수가 나와요. 일단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더 다른 것들과 함께 더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